누군가 생각했다. 숨만 쉬어도 돈이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원은 누군가에게 이루어졌다. 2025년 11월 8일, 강원도 산악지역에서 한 남자가 발견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민석, 32세. 그가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난 것은 3년 전이었다. 이것은 그가 남긴 기록과 증언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 관악구. 이민석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독촉 전화를 받았고,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800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또 전화야. 이번 달 월세도 못 냈는데. 좁은 원룸, 퇴근 후 끓인 라면 한 그릇. 이것이 민석의 일상이었다. 그날 오후, 민석은 병원에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3개월 전부터 입원 중이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수술이 필요했다.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2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실 안, 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민석이 떠난 후, 어머니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우리 아들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가 이어졌다. 그저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고요한 밤, 아무도 모르는 기도. 2022년 10월 15일 아침, 민석의 삶에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그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뭐지? 이게 뭐야? 베개와 이불 위에 반짝이는 가루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금빛 가루. 민석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부드럽고 미세한 입자. 햇빛에 반짝였다. 화장품. 누가 장난친 건가? 아니면 창문으로 날아온 거? 민석은 화장실로 향했다. 세수를 하려던 순간 갑자기 기침이 나왔다. 세면대에 금가루가 흩뿌려졌다. 민석은 거울 앞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벌렸다. 목구멍 안쪽에서 미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거야? 민석은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기침을 했다. 세면대에 금가루가 쏟아졌다. 이번엔 작은 금 알갱이들도 섞여 있었다. 말도 안 돼. 진짜야? 민석은 손바닥에 금가루와 알갱이들을 모았다. 햇빛 아래에서 그것들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손을 주체할 수 없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이건 혹시 민석은 곧바로 마스크를 찾아 착용했다. 그날 오후, 민석은 마스크를 쓴 채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금은방에 들어섰다. 작은 동네 금은방. 주인은 60대 남성이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봉지를 건넸다. 이거 얼마나 될까요? 금은방 주인은 저울에 금가루와 알갱이들을 올렸다. 정밀 저울의 숫자가 깜빡이다 멈췄다. 12.3g. 주인은 순도 측정기를 가져왔다.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다. 순도 99.9% 순금입니다.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 친척. 유품 정리하다가요.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오늘 시세로 200만 원 드릴게요. 민석의 손에 5만 원권 지폐 한 뭉치가 쥐어졌다. 진짜야. 진짜 돈이 됐어. 그날부터 민석의 일상이 바뀌었다. 아침에는 베개 밑에 쌓인 금가루를 모았고, 낮에는 새로운 금은방을 찾아서 가급적 은밀하게 돌아다녔으며, 저녁에는 현금화한 돈뭉치를 보고 기뻐하며 잠에 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이틀에 한 번만 가도 한 달에 3천만 원은 되겠어. 2022년 11월 초, 민석은 은행 ATM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 표시된 문구.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어. 빚에서 해방됐어. 다음 날, 민석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상사가 물었다. 무슨 일 있냐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제 길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병원. 민석은 어머니의 수술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어떻게 마련했니?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2022년 11월 12일 저녁, 강남 고급 레스토랑. 민석은 대학 친구 상우, 준호, 민수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 민석은 잠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야,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먹어.
친구들은 의아해했다. 석 달 전만 해도 커피 한 잔 사기 힘들어하던 민석이었다. 한 친구가 물었다. 야, 너 갑자기 어디서 돈 났냐? 투자 좀 했지. 운 좋게 대박 났어.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민석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몰랐다. 이것이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한 친구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2022년 11월 12일 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상우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몇 번 기침을 했다.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야, 괜찮아? 응, 목이 좀 간지러워서 별거 아니야. 상우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하지만 기침은 계속되었다. 점점 더 심해졌다. 2022년 11월 14일. 이틀 후, 민석의 집은 금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아침마다 베개 밑에서 모으던 금가루가 이제는 바닥 곳곳에 쌓이기 시작했다. 창문 틈, 책상 구석, 침대 아래까지. 민석은 청소기를 돌렸지만 소용없었다. 그가 숨 쉬는 한, 금가루는 계속 생겨났다. 이거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민석은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했다. 집 안에서도 벗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2022년 11월 16일.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상우의 여자친구였다. 민서가, 상우가 응급실에 갔어.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온몸이 경직됐다.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급성 호흡부전이를. 지금 중환자실이야. 민석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 복도. 상우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침통한 표정이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폐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민석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상우를 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 위에 상우.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석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밤을 샜다. 상우의 가족들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스크를 더 꽉 눌렀을 뿐이었다. 새벽 3시. 중환자실 불이 번쩍였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들어갔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상우의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2022년 11월 19일. 3일 후. 상우는 죽었다. 민석에게 걸려온 전화. 짧은 한마디. 민서가, 상우가. 민석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아니야. 우연이야. 우연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내가 죽인 거야. 아니야. 민석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2022년 11월 21일. 장례식장. 민석은 검은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빈소 앞에는 상우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웃는 얼굴. 사흘 전 함께 웃으며 와인을 마시던 그 얼굴. 민석이 절을 올리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조문객이 기침을 했다. 민석은 재빨리 몇 걸음 물러났다. 상우 엄마가 민석의 손을 잡았다. 민서가 고맙다. 상우가 너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도 넌 건강해야 돼.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금가루가 나올 것 같아서. 민석은 빈소를 빠져나왔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없는 곳. 마스크를 벗었다. 그 후, 숨을 크게 내쉬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손바닥을 입에 가져갔다. 기침을 한 번 했다. 손바닥에 금가루가 묻어났다. 민석은 손을 떨며 바라봤다. 금빛 가루. 햇빛에 반짝이는. 2022년 11월 23일. 민석은 상우의 여자친구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민서가, 부검 결과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결과? 상우 폐에서 금속 입자가 검출됐대. 금 나노 입자라는 거. 의사 선생님도 처음 보신대. 어떻게 이런 게 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민석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노 입자. 민석은 거울 앞에 섰다. 마스크를 벗었다. 입을 크게 벌렸다. 목구멍 안쪽은 여전히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잠들 수 없었다.
계속 상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던 얼굴, 기침하던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 그리고 깨달았다. 혹시 나 때문인가? 민석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민석은 공원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한 민석은 노트북을 켰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입력했다. 원인불명 호흡기 질환 서울. 엔터를 눌렀다. 수십 개의 뉴스 기사가 쏟아졌다. 2030대 급성 호흡부전 환자 급증. 강남 관악 지역 집중. 의료진 당혹. 폐에서 미량 금속 입자 검출. 역학조사 착수. 공통점 찾지 못해. 민석은 기사를 하나하나 클릭했다. 환자 명단. 사망자 이름. 발병 시기. 민석은 공책을 꺼냈다. 펜을 잡았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지난 한 달간 만난 사람들. 회사 동료 김대리. 금은방 주인 박 사장. 친구 상우. 친구 준호. 친구 민수. 레스토랑 웨이터. 택시 기사. 어머니. 민석은 뉴스 기사의 명단과 대조했다. 김대리 마이너스 11월 5일 사망. 박 사장 마이너스 11월 8일 입원 중. 상우 마이너스 11월 19일 사망. 준호 마이너스 11월 14일 입원 중. 택시 기사 마이너스 11월 10일 사망. 10명 중 7명이 일치했다. 민석의 손이 떨렸다. 펜이 공책에서 떨어졌다. 아니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7명. 10명 중 7명. 민석은 거울 앞에 섰다. 마스크를 벗었다. 입을 크게 벌렸다. 목구멍 안쪽의 금빛.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기침을 한 번 했다. 손바닥에 금가루가 쏟아졌다. 민석은 그 금가루를 바라봤다. 햇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금빛.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금가루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처럼 느껴졌다. 민석은 거울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거울이 산산조각 났다. 손에서 피가 흘렀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내가 죽인 거야.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금가루가 쌓인 바닥. 피와 유리 파편. 그리고 눈물. 상우야. 미안해. 그날 밤 민석은 잠들 수 없었다. 계속 얼굴들이 떠올랐다. 상우, 김대리, 금은방 주인, 웃던 얼굴들, 기침하던 얼굴들, 그리고 어머니. 민석은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엄마만은 안 돼. 2022년 11월 26일 새벽 4시. 민석은 결심했다. 더 이상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않기로. 그는 마트에서 테이프와 비닐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마스크는 수십 개, 장갑도 수십 켤레.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모든 창문을 테이프로 봉쇄하기 시작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빈틈없이. 환기구도 비닐로 막았다. 문틈도 테이프로 막았다. 현관문 아래 틈새도 수건을 말아 넣었다. 이제 아무도 안 만나? 절대로. 민석은 침대에 앉았다. 사방이 테이프와 비닐로 막힌 방. 공기가 답답했다.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안 죽어. 민석은 마스크를 쓴 채 그대로 누웠다. 잠도 오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봤다. 금가루가 공중에 떠다니며 천천히 내려앉았다. 침대 위로. 민석의 몸 위로. 2022년 11월 27일. 민석은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문 앞에 놓인 음식을 최대한 빨리 가져왔다. 배달원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식사를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했다. 민석은 창문을 다시 확인했다. 완벽하게 막혀있다. 문도 확인했다. 그제야 마스크를 벗고 빠르게 밥을 먹었다. 다 먹자마자 다시 마스크를 썼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병원에서였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악화된 건가요?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시고 지금 산소 마스크 착용 중입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엄마, 하지만 민석은 갈 수 없었다. 가면 어머니가 더 위험해진다. 민석은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해야 돼?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병원에서, 친구들에게서, 회사에서. 민석은 전부 무시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금가루가 나올 것 같아서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걸어 다니는 재앙이야. 민석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았다. 마스크를 쓴 채 금가루가 쌓인 바닥에. 창문은 막혔다. 문은 막혔다. 공기는 답답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믿었다. 이렇게라도 해야 더 이상 아무도 안 죽는다. 그날부터 민석의 진짜 고립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민석은 창문도 열지 않고 문도 열지 않았다. 마스크는 3중으로 착용했다. 집 안에서도 잠잘 때도 벗지 않았다. 배달 음식은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요청했다. 배달원이 떠난 후에야 문을 살짝 열어 음식을 가져왔다. 30초도 안 걸렸다.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벗었다. 빠르게 먹고 다시 착용했다. 숨 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배달원이 민석의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돌아서려 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잠시 목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2022년 12월 3일. 민석은 화장실 거울을 보고 얼어붙었다. 목구멍이 변하고 있었다. 안쪽 전체가 금빛으로 코팅된 것처럼 반짝였다. 입술 안쪽도 금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민석은 손가락으로 입술 안쪽을 만졌다. 금가루가 손가락에 묻었다. 거칠고 딱딱한 느낌. 폐만 아니라 입까지. 민석은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또 다시. 유리 파편이 흩어졌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기침이 터져 나왔다. 콜록. 콜록. 세면대에 무언가 튀었다. 민석은 천천히 내려다봤다. 피. 그리고 금가루. 피와 금가루가 섞여 세면대를 물들였다. 붉은색과 금빛이 뒤섞인 끔찍한 색. 2022년 12월 5일. 민석은 또 기침을 했다. 세면대를 내려다봤다. 피. 그리고 금가루. 하지만 뭔가 달랐다. 어제보다 가루가 작아진 것 같은데? 금가루 입자들이 어제보다 미세해 보였다. 반짝임도 약했다. 2022년 12월 7일. 민석은 또 기침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금가루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라진 건가? 민석은 손바닥을 입에 가져가 기침을 했다. 손바닥을 햇빛 아래로 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바닥을 비벼보니 느껴졌다. 텁텁한 느낌. 뭔가 묻은 듯한 이물감. 아직 있어. 그냥 안 보이는 거야. 2022년 12월 9일. 민석은 거울 앞에 섰다. 입을 크게 벌렸다. 기침을 했다. 손을 받았다.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햇빛에 비춰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손바닥의 텁텁함. 목 안의 이물감. 점점 작아지고 있어 보이지 않을 만큼. 민석은 깨달았다. 폐가 경화되면서 금가루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야. 여전히 나오고 있어. 다만 안 보일 뿐이지. 민석은 손을 떨며 세면대를 움켜쥐었다.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냐?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잖아. 2022년 12월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행복아파트 199동 근처 절대 가지 마세요. 가면 목이 답답하고 병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얘기인데 예전엔 황금빛 먼지가 보였다던데 요즘은 안 보인대요. 근데 증상은 더 심해졌다고. 민석은 그 글들을 보며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갔다. 맞아. 이제 안 보여. 하지만 더 위험해졌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잖아. 2022년 12월 11일.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폐가 돌처럼 무거웠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다. 민석은 마스크를 벗고 거울을 봤다. 입술은 이제 반쯤 금빛이었다. 목소리도 거칠어졌다. 금가루가 성대를 긁는 것 같았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죽는다. 의사도, 간호사도. 그래도 이대로는. 2022년 12월 12일 새벽. 민석은 결국 병원에 갔다. 아무도 없는 새벽 3시.
마스크 사중 착용. 응급실 문을 열었다. 당직 의사 한 명뿐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의사는 민석의 상태를 확인했다. 청진기를 댔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CT 촬영해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CT실. 민석은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숨을 참으라는 지시. 하지만 숨 참는 것조차 힘들었다. 30분 후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환자분의 폐가. 이거 참.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화면 속 민석의 폐는 하얗게 변해 있었다. 금속으로 경화되고 있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폐 조직 70%가 경화됐어요. 계속 진행되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답이었다. 민석은 병원을 나왔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마스크를 벗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기침을 했다. 하지만 금가루는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도 아름답네. 보이지도 않는데. 민석은 쓸쓸히 웃었다. 2022년 12월 15일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병원에서였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엄마,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마스크가 눈물에 젖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죽였어요? 민석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 집에서 절을 했다. 금가루가 쌓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사진을 보며 엄마, 미안해요. 정말. 2022년 12월 20일 민석은 노트북을 켰다. 문서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유서. 이 글을 읽는 분께 제 이름은 이민석입니다. 저는 숨 쉴 때마다 금가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금가루는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더 이상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석은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2022년 12월 22일 민석은 배낭을 쌌다. 간단한 옷가지, 침낭, 물, 라면 몇 개, 칼. 그리고 지도를 펼쳤다. 강원도 산악지역, 사람이 없는 깊은 산. 여기라면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야. 민석은 집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금가루로 뒤덮인 방. 3개월간 살았던 곳. 안녕. 민석은 새벽 첫차 버스를 탔다. 아무도 없었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다. 민석은 마스크 너머로 작게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버스 종점에서 내렸다. 산 입구. 등산로 표지판이 보였다. 하지만 민석은 등산로를 따라가지 않았다. 반대 방향. 아무도 가지 않는 깊은 곳으로. 걸었다. 계속 걸었다. 하루 종일. 밤이 되어도 걸었다. 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2022년 12월 24일. 민석은 멈췄다. 깊은 계곡에는 아무도 없었다. 새소리만 들렸다. 여기면 됐어. 민석은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오래된 움막이 하나 있었다. 여기서 살아야겠다. 민석은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바닥. 하지만 괜찮았다. 어차피 금가루로 덮일 테니까. 민석은 침낭을 펼쳤다. 그리고 누웠다. 마스크를 벗었다.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숨을 쉬었다. 후. 금가루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의 텁텁함은 여전했다. 여전히 나오고 있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 이제 아무도 안 죽어. 민석은 눈을 감았다. 이곳에서 민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긴 이별이 시작되었다. 2025년 봄. 움막 안에는 민석이 쓴 일기들이 쌓여 있었다. 격리 1일째. 여기까지 왔다. 이제 아무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격리 10일째. 추위가 심하다 하지만 괜찮다. 격리 100일째. 봄이 왔다.
산에 꽃이 피었다. 격리 365일째. 1년이 지났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게 다행이었다. 격리 523일째.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이후에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봄이면 민석은 움막 밖에서 나무를 베었다. 찻나무를 뜯고 물을 길었다. 여전히 숨을 쉴 때마다 목에 텁텁함이 느껴졌다. 여름. 민석은 움막 지붕을 고쳤다. 비가 새는 곳을 막았다.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혼자였다. 손을 비빌 때마다 느껴지는 이물감. 가을. 민석은 도토리를 모았다. 낙엽이 쌓였다. 움막 주변 공기가 무거웠다. 햇빛 각도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뭔가 떠다니는 것 같았다. 겨울. 민석은 움막 안에서 떨었다. 눈이 내렸다.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을 때 민석은 봤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무언가. 먼지보다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입자들. 아직도 나오고 있구나. 다시 봄이 왔다. 다시 여름이 왔다. 다시 가을이 왔다. 다시 겨울이 왔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민석은 수염이 길게 자랐다. 머리카락도 어깨까지 내려왔다. 몸은 수척해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강남 관악 지역 원인불명 호흡기 질환, 3년째 미스터리.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금가루 괴담을 믿고 있어. 2025년 11월 7일. 민석은 움막 안침대에서 꿈쩍도 않았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 폐가 거의 완전히 경화되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 새들이 날아갔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민석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2025년 11월 8일 오후 2시. 여보, 저기 봐, 저게 뭐야? 등산객 부부가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움막을 발견했다. 움막이네? 여기 사람이 살았나 봐. 부부는 조심스럽게 움막에 다가갔다. 문을 열고 안쪽을 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냥 먼지만 쌓인 오래된 움막. 헉, 이상한 냄새. 공기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남편이 움막의 안쪽도 들여다봤다. 허름한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다. 여보! 사람이야! 119 불러! 곧 구조대가 도착하고 헬기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다. 대원들이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한 대원이 헬멧 라이트를 켰을 때 빗줄기 안에서 떠다니는 무수히 많은 미세 입자들, 먼지보다 작은, 거의 투명한 무언가. 이게 뭐지? 대원이 손을 휘저었다. 입자들이 공중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일단 환자부터! 그리고 침대 위, 민석이 누워 있었다. 맥박! 확인! 대원이 민석의 목에 손을 댔다. 잠시 후 놀란 표정. 미약하지만 살아있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체온도 아직 남아있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대원들이 민석을 들것에 옮겼다. 이륙을 위해 프로펠러가 돌며 강한 바람이 불자 움막의 안과 밖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사방으로 날렸다. 햇빛에 비춰졌을 때만 아주 미세하게 반짝였다. 환자, 이송! 빨리! 들것에 실린 민석과 대원들이 헬기에 올라탔다. 헬기 안. 한 대원이 민석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목을 만졌다. 뭐지? 목이 간지러워. 대원은 손으로 목을 긁으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였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흡도 매우 불안정해요. 믿음 병원으로 가시죠. 시골 병원이긴 한데 응급실은 있습니다. 헬기가 속도를 높였다. 민석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눈을 떴다. 헬기 천장이 보였다. 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살았구나. 민석은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대원의 손끝에도 마스크 안쪽에도 호흡할 때마다 조금씩. 작은 시골 병원의 옥상에 헬기가 착륙했다. 환자 들어갑니다! 급박하게 이동하는 들것의 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무슨 환자죠?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원 미상, 은둔 생활한 것으로 추정. 상태는? 호흡 거의 없습니다. 자발 호흡 불가능해 보입니다. 의사가 민석을 살펴봤다. 그리고 놀란 표정. 이럴 수가 있나? CT 촬영 빨리!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가 경악했다. 폐가 완전히 경화됐어. 이게 어떻게? 젊은 간호사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정했다. 인공호흡기 준비해. 일단 사람은 살려야지. 네. 중환자실. 민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인공호흡기가 연결되고 작동을 시작했다. 이내 민석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병실을 나갔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침대 주변 공기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민석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했다. 의료진 회의실. 의사들이 모여 있었다. 민석의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폐가 90% 이상 경화됐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일기장이랑 소지품 보니까 2022년 12월에 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3년 가까이. 자발 호흡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3년을 버텼죠? 모르겠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젊은 인턴이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럼 계속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바라봤다.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아마 몇 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중환자실 병실. 침대 주변 바닥은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인공호흡기만 거친 기계음을 내고 있었다. 2025년 11월 15일. 한 간호사가 바이탈 체크를 위해 민석의 병실에 들어왔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간호사, 수지는 침대 옆에 섰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모든 게 비정상적이었다. 폐가 거의 경화됐는데 생명징후가 이어지다니. 수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기록지에 적었다. 그때 갑자기 목이 간지러웠다. 왜 이렇게 목이 텁텁하지? 수지는 손으로 목을 만졌다. 뭔가 이물감이 느껴졌다. 수지는 찝찝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왔다. 수진이 선배 간호사에게 말했다. 저 312호실 환자분 병실 공기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해? 뭐가? 텁텁하달까? 뭔가 먼지 같은 게 있는 느낌? 아, 저 환자 산에서 오래 살았대. 먼지 많이 묻어 있었겠지. 신경 쓰지 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부터 수진의 목은 계속 간지러웠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텁텁한 느낌은 계속됐다.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은 이물감. 그리고 일주일 후, 집에 돌아온 수진은 샤워를 했다. 목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목 안쪽이 조금 이상했다. 세면대에 무언가 떨어졌다. 수진은 내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화장실 불을 켰을 때 세면대에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햇빛 각도를 바꿔 비추자 그제야 보였다. 금가루. 너무 작아서 거의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금가루였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믿음병원은 작은 시골 병원이라서 늦은 시간에는 대부분의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3층 한 창문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다. 중환자실 312호. 민석은 침대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꼼짝도 않고 있었다.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채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떠다녔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조용한 밤. 호흡기 소리가 계속되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인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 그리고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이 바람을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퍼져나간다. 햇빛이 특정 각도로 비칠 때만 아주 잠깐 반짝이는 금빛. 멀리서,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숨만 쉬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